여기 이거 아까 이거 너무 좋은 거 없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수업 있어요? 제 시간 가져왔어요. 예, 예, 예. 여기 저희 지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버도 있고 제가 그다가 마신들 이야기. 네, 네, 네. 네. 제가 연대 가서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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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네, 네, 네. 여기가 새로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셨네요. 네. 네. 많이 오- 저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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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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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게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네, 유튜브는 녹화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아, 예,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공책 아마 공책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유튜브 너희들 연습해요. 그냥 따라가야 돼. 아까 녹화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줌으로 녹화 좀 하고, 예,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시에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좀 뭐, 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예, 제 소개는 여기 뭐야, 발표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긴 해서, 네, 네. 주로 그런 중국문화 연구소, 예, 관련해서, 예, 네, 예, 네.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이게 뭐 AI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막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막 제목을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좀 해서 별거 사실 별 내용이 없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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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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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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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오셨는데, 네. 아, 네. 네. 그럼 선생님 뭐 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네, 네, 네.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들도 마련했는데요. 인근에서 이 공동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해주시지만은 선생님께서 무엇보다 가까이 나오세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과는 뒤에서 서로 많이 통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글을 이제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한다는 게 정말 보이지만 나가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심소연 선생님께서 뭐 이러저러 해서 뭐 이런 강의를 한번 부탁을 하시길래 뭐 이제 뭐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냥 데이터를 그냥 엑셀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엑셀이 제일 좋은 데이터 관리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툴을 어
우리가 좀 알고 쓰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하고 저는 엑셀을 약간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그냥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시고 예, 엑셀은 프로그래밍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냥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미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 건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건데 뭐 파이썬이니 하는 뭐 멋진 것들 이런 거 아니고 또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엑셀로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그게 가능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면 저는 이제 한 92년부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어, 뭐 주요 뭐 회사에서 제가 2000 한국어 컴퓨터 96년, 97년 정도 2년 정도 다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주요 개발 회사의 이제 기술 책임자를 맡아왔었고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AI 회사에 같이 하고 그다음 이제 2019년에 바이칼 AI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넘어갈 것 같고요. 넘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형태소 분석기 이거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그 아마 실생활에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만들었던 결과물들이고요. 네. 뭐 나머지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이런 앱도 만들었었고 뭐 여러 가지 거 다 만들었습니다. 방학 앱도 만들었었고 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 제가 만들었고 근데 지금 쓰시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한번 써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인터넷에서 발음.ai 한번 들어가 보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이제 뭐 스프레드시트가 그 프로그래밍 툴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이 무엇일지 뭔지는 알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은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코드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내가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프로그래머인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프로그램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연산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단순히 연산하는 거. 예? 그게 곧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거나 뭐 또는 뭐 그걸 가지고서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어떤 뭐 기사를 통해서 뭘 뽑아내거나 이것도 다 프로그램의 영역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이런 것도 다 결과적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화려한 그래픽이나 게임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검색하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뭐 그런 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회원들의 특정한 조건에 맞는 회원들을 뽑아내고 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뽑는 이것도 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연구 활동하는 거가 전체가 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엑셀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과 대별될 수 있는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제 좀 더 하고 이제 여러분들 가끔 개발을 의뢰를 하거나 개발을 외주를 주거나 또는 이미 전문적으로 개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스코프이 좀 더 크죠. 범위가 커서 특정한 기능을 분석, 설계, 그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 이런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약간 혼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IT 시스템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고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냥 코딩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셀만 다뤄도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때는 그러니까 2000년도 한 중반까지만 해도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과 개발자라고 하는 것 같아가 분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에 접근 방법과 그다음에 개발자라고 하는 것, 소프트 개발자라고 하는 것과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좀 다르고 달라진 분화되고 있는 거고 저는 요새 이제 뭐 지금 이화여대 저기 거의 인문대 학생들도 이제 다 소프트 교육 하죠. 예,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코딩 교육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훌륭한 이제 개발자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 영역을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냥 받았던 교육 일반적인 교육으로 수학 하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뒤늦게라도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배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정리하고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개발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분석, 설계, 구현, 그다음에 시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분석할 때는 이제 요구사항을 식별합니다. 뭘 만들어야 될지를 정리하고요. 요구사항을 식별한다는 것은 이제 기능을 정리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타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요구사항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고요. 기능을 뽑으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구성 요소를 뽑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주요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내는 과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각 구조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역할과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데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역할이 어떨 때는 일반 사용자, 뭐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아마 이런 개념들을 이미 지금 학사 시스템 다 사용하시면서 학생으로서의 역할로 들어갈 때, 또는 교수로서의 역할로 들어갈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역할로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실제로 그 역할들이 있는 거고 역할별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데이터가 이제 제가 5로 표시했던 거고요. 그러면 역할을 이제 그 어떤 학생은 만약에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하고 학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가 이제 다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 듣는 과목이 있을 거면 과목이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될 텐데 과목에는 뭐 강의 시간이 있을 거고 뭐 제목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가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식화시킨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다루는 데이터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R1이 학생이라고 하고 학생은 뭐 내가 듣는 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조회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뭐 목록 이런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는 뭐 수강 신청을 취소한다 그러면 만약에 M2가 취소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수강 신청 취소한다 이런 행위를 할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딘가 화면에다가 뭔가 버튼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벤트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들 하나로 쭉 연결하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화면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다 이제 검증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난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역할에 맞게 배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 영역까지 이제 확대하실 뭐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만약에 어떤 개발에 대한 것들, 특히나 IT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되는 그런 리퀘어먼트 아마 계속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외주를 줘야 되거나 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될 거는 역할이 뭐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를 먼저 딱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 나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요건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다음 오늘은 하여간 되게 간단하지만 프로그램이 세 개, 엑셀에 들어가는 것도 프로그램이 세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엑셀을 프로그램 데이터가 바로 표현되는 프로그램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게 데이터라서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하면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정의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과 자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컴퓨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호화되어 있거나 숫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숫자. 기호인데 결과 다 숫자입니다. 컴퓨터가 숫자고요. 뭐 0과 1, 미지수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 숫자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따져서 정보와 데이터를 좀 구분하자면 어떤 단어에 더 이제 그 앞에 이제 목적어로 쓰면 더 접근이 더 쉬우냐면 대부분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어, 검색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정보에 좀 가깝고 나머지 것들이 다 데이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큰 데이터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꺼내오는 거인데 이것이 결국 검색이고요. 또 이게 뭐 추출이 됩니다. 같은 얘기가 되고요. 데이터는 그냥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가 어떤 단어들과 서로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데 데이터는 특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막 데이터가 아무거나 막 쌓아본다고 해서 데이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되는 방법이 뭐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예, 그전 중복해서 같이 썼네요. 데이터로 학습하는 얘기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저장되고 꺼내고 그다음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스키마.org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제 연구하시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키마.org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웹페이지로 대부분의 정보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접속한 페이지가 요리를 하는 페이지라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레시피를 얻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레시피에 대해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뭐 사진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어, 검색을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니 그냥 레시피라고 하면 순서가 있을 거고 각 순서별로 해야 될 행동이 있을 거고 거기 단계에 들어가는 뭐 시간 각 단계별로 들어가는 시간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좀 컴퓨터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에 있는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가면 교수님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구 논문 뭐 분야 다 나오는데 이걸 딱 검색 엔진이 갖다 쓰기 좋은 형태로 그러면 이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주요 연구 분야를 갖다가 더 그냥 굳이 사람이 안 읽어도 기계가 딱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스키마다 ORG라고 하는 데서는 그냥 특정한 페이지에 가면 사람들은 그냥 텍스트나 그림을 보겠지만 거기 안에 뭔가 숨어져 있는 정보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웹페이지가 그려지려면 이제 뭐 HTML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 안에 정보를 숨겨놓는 약간 숨겨놓듯이 또는 숨겨놓는 방법을 해서 사람은 정보를 보지만 검색 엔진의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 막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 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긁어 모으는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싹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특정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사람을 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인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누군가가 크롤링에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구글이 직접 굳이 별도의 구인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지만 거기 회사에 나와 있는 구인 정보만 다 모아서 모아놨더니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지금 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직종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성과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800개 정도의 타입, 그다음에 1,400개 정도의 속성, 그다음에 14개의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이른바 그 온톨로지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알고 계신다면 온톨로지 분류 체계는 사실은 일종의 직대성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 분류 체계를 집행해서 해놓은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최상위로 뽑아놓은 주요한 그 이런 컨셉 그러니까 계층화된 이것들 다 이런 800개 정도의 타입들이 이제 계층화되어 있는데요. 네,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뭐 이벤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이벤트 여러 가지 다 하위로 있는 이런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런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개체들을 갖다가 다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키마 ORG에서 뽑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라고 하는 것과 모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 정의입니다. 정의된 화면을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스키마 ORG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페이지죠. 그러고 보면 이제 책의 에디션, 그다음에 포맷, 그다음에 ISBN은 책에만 있는 속성이죠. 근데 책은 또 창작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작물이어서 뭐 상작물로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시면 굉장히 속성이 많죠. 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로서의 또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로서의 속성은 보면 이제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물건이니까 이미지, 뭐 사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성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판, ISB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영역에 속성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데이터는 속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의할 때 그냥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정의할 때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을 줬고요. 마찬가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속성, 그다음에 여기 속성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 속성에는 그다음에 이제 무비를 한번 보시면 무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액터 이제 배우가 있겠죠. 배우가 한 명 이상이 들어가겠지만 액터가 있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상영 시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작곡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이걸 갖다가 퍼블리싱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들을 좀 보면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더 우리가 보실 게 이제 그 감독 같으면 감독은 다시 사람이니까 그죠? 감독은 사람이 다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쪽을 더 타고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네스팅 또는 인베딩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는데 다시 그 뭔가를 다시 가르치니까 단순히 그 자체만이 아니고 다시 속을 더 들여다 봐야만 되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발음 가능한 텍스트 이렇게 나온 그 또 데이터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표현상으로는 어떤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그다음에 텍스트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이고 실제 예시 데이터를 보시면 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로체스터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예. 로체스터가 영어고, 이게 아까 인 랭귀지가 영어라 뜻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단어 하나에다가 이제 IPA가 로체스터 이렇게 읽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속성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에는 무조건 속성이 있다.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새로운 사물들이라든지 개념을 이해할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걔의 무엇은 걔의 뭐는 걔는 뭐다 이렇게 이제 쭉 정의를 찾아보다 보면 이게 그 무엇이 점점 구별되고 이해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실제로 속성을 파악해내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타입이 있더라. 속성을 정의할 때. 속성에는 값이 있습니다. 제가 값에 대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속성에는 값이 있는데, 값은 반드시 어떠한 타입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키마닷 ORG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입은 네, 6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타임은 좀 다르죠. 그죠? 예, 날짜와 시간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분리는 아시는 걸 겁니다. 예, 참 또는 거짓말을 가져가는 경우.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은 뭐 데이터 타임하고 두 개를 묶어놓은 거죠. 예,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그냥 축소해 보면 그냥 정수, 숫자, 그다음에 문자, 텍스트,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날짜 이렇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장소, 책, 영화 이런 것 같이 합성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이 뒤에 합성된 경우를 가리켜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합성된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는 케이스들도 아마 예시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숫자 그다음에 문자열 그다음에 불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무언가를 가리켜야 될 때 실제로는 더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복잡한 게 있을 때는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가리키게 돼 있고요. 제이슨만 있는 건 좀 특이하게 이제 배열이라고 해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도 파이썬은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기본형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것 똑같이 분리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는 문자열하고 약간 다릅니다. 글자 하나를 가리킵니다. 글자 하나.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이거 플로트는 이제 실수이고요. 네, 이게 다루기 익숙치 않네요. 플로트 실수.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네, 실수이고요. 정수와 실수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어레이나 또는 리스트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딕트는 사전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형태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파이썬을 다루는 개발자들과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정수야, 그게 문자열이야, 뭐이 정도의 개념, 그게 배열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있습니다. 네, 불린 같으면은 이제 트루와 폴스만 갖고 있는 참하고 거짓만 갖고 있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거 이제 예전에 다 알고 계시는 개념들. 논리합 하면은 이제 펄스하고 펄스가 만날 때는 펄스가 되고 나머지 경우 다 참이 되는 케이스고 논리 거꾸로면 true하고 true일 경우만 만날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 다 펄스가 되는 이런 케이스이고요. X와는 이게 반대일 때만 참이 되는. 오른쪽에 혹시 X와는 잘 널리 안 쓰이는 개념이라서 두 개가 서로 다른가만 체크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0이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타입이면 마치 이거 뭐 해석형도 타입인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O형과 O형끼리 뭐 이런 개념인데 하여간 같은 타입끼리 이제 는 어떤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가 보통 이런 거다. 근데 이 모든 연산이라고 하는 게 엑셀에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이나 데이터도 그 타입끼리 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요거 개념을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는 일단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에서는 그냥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와 그렇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그걸 많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와 그다음에 소수점이 달려 있는 실수는 완전히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다. 정수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바이트가 1바이트짜리고요. 두 번째가 2바이트짜리고, 세 번째가 4바이트짜리고, 맨 마지막 게 8바이트짜리. 이렇게 이렇게 불러도 되고, 맨 마지막 게 64비트. 그 다음에 인트가 32비트. 그 다음에 얘는 16비트, 8비트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트 수가 많아지면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2의 8승 256개, 그다음에 2의 16승에 3의 65536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의 32승 넣게 되면 한 2억 개, 2억에서 4억 개 정도를 표현할 수 있고, 2의 64승 그러면은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커가지고 경 이런 거 넘어가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연산하는 거는 뭐 다시는 얘기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값을 구하고 이런 형태고요. 정수에서 나머지 값은 그냥 정수는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소수 쪽으로 넘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3 나누기 2 하면 값이 1.5가 아니고 그냥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수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주로 텍스트를 다루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텍스트의 실제로 컴퓨터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글자는 다 정수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상에 표시되고 있는 요 글자 하나하나 다 정수입니다. INT 이거 다 정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수들이 있는데 실수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고 근데 뭐 이제 화폐를 다루거나 이럴 때는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수치를 다룰 때는 쓸 수밖에 없고 요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쪽 실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만 보시면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는 뭐 크다 작다 같다 뭐 이런 거 같지 않다 이런 것들 비교고요. 이거가 쉽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엑셀에 보면 각 셀이 있잖아요. 각 셀 안에 있는 것들이 타입들이 있는 거고 그 타입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려고 하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뭐 파이썬 어떻고 뭐 예. 어떻고 뭐 INT 뭐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지금 속성을 정의를 했었는데 뭐냐 책이 있으면 출판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출판 연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타입이 뭘까요? 숫자일까요? 아니면은 그 뭐야 문자일까요? 아니면 뭐 참것이실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면 숫자가 제일 좋겠죠, 그죠? 예. 또는 뭐 이게 출판 월일까지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날짜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속성을 정의할 때 어떤 타입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어 그거를 문자열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이 2007년에 나왔으면 2007인데 2007이 숫자 2007과 문자열 2007이 다르다. 요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숫자 2007, 예.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다시 타입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적절한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전문 프로그램들도 가끔씩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문자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아까 2007에다가 만약에 2007을 문자로 정했다고 치면 그러다 플러스 1을 하면 2008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2008이라고 하는 연도로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글자로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어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열로 보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문자열인데 말 그대로 문자의 배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고 있는 거 다 문자열로 또 이해하시면 모든 보고 있는 거 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자열은 무한정 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가 있어요. 문자열 자체가 길이가 있고 그다음에 문자열은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1000개인데 현재 길이는 3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는 이제 그래서 그 커패시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길이가 있다. 안녕하세요는 길이가 6이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는 길이가 6. 제가 다운표를 쳤는데, 예, 실제로는, 예, 길이가, 예, 느낌표도 포함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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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자열은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 이건 상상을 같이 해보면서 보시죠. 자, 꺼내기는, 자, 안녕하세요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죠? 그런 거죠. 그러면 하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하를 뭐로 바꿀까요? 안녕하세요에서 새를 갖다가 뭐 시로 바꾸면 안녕하시오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번째 새를 지우면 따라 같이 보시죠. 예. 삭제는 지우면 안녕하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요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5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6. 일일이 세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야당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미 딱 저기 안녕하세요 너는 여기 이 문자에다가 안녕하세요 넣는 순간에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제가 의도했던 건 다른 거래요. 안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니 이렇게 되죠.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서브 문자열 이렇게 돼 서브라고 하는 거는 부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에서 세 번째, 네 번째만 꺼내면 하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만 지우면 안녕용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안녕하세 대신에 시로 바꾸면 그러니까 세를 시로 바꾸면 또는 뭐 하세요를 안녕하세요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뭐로 바꾼다면 하지요, 뭐 안녕하세요 하지요로 바꾸면 안녕하지요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텍스트를 다루는 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쪽 서브 문자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찾기도 아까는 글자 하나를 찾는 거라면 안녕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냐 보면 답이 뭐로 나올 거예요. 안녕이 어디 있어야 하냐 이게 나오겠죠.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분자로 문자를 분리하는 여기는 이제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이제 느낌표로 얘를 분할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가 없으니까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나와 이거는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가 예시가 있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세 개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거를 요 콤마로 구분해내면 몇 개로 구분할 수 있겠나 거죠. 찾기가 떨어져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문자열이 하나 떨어져 나올 거고, 그다음에 끝나는 문자열이 떨어져 나올 거죠. 이런 게 이제 구분자, 이 콤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로 쪼개세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문자열들을 콤마로 합치세요. 이렇게
착기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예시를 다 드릴까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예, 안 드렸는데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접두어를 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빼거나 뒤에다 붙이고 앞에다 붙이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찾기 중에서는 그래서 뭐 안녕으로 시작하는 걸 찾거나 또는 뭐로 끝나는 걸 찾거나.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상상이 되죠. 어떤 결과물이 오실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엑셀에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다 직접 만들게.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펑션이고, 우리가 이제 펑션은 결국 함수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왜 함수라는 말을 쓰시는지 아시죠? 그 함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실제로 그 상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상자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위가 열려 있고 아래가 뚫려 있는 상자입니다. 예. 위가 열려 있고 아래가 열려 있는 상자인데 위에다 뭘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집어넣는데 상자가 다 알맹이 먹고 씨만 나온다. 예를 들면은 씨를 배출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자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저기 밀가루를 넣었더니 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빵을 만드는 그래서 그 함이 안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그 상자가 이제 하는 게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각각들이 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특정한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그 데이터 형식은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뭔가를 결과물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영어에서 꺼내는 영어에서는 대문자나 소문자로 바꾸는 것도 있죠. 함수로 바꾸는 게 여기 기능이고요. 연산이고요. 그다음에 문자열이 크냐 작냐. 이거는 이제 어, 어 그러면 이순신과 홍길동 누가 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그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에, 키읔이 이보다 훨씬 뒤에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소팅에서 가와 나가 누가 더 커 그러면 나가 크다고 나와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정수가 가보다 큰 겁니다. 아, 예, 그런 개념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죠. 예. 이순신과 홍길동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홍길동이 크다. 왜냐하면 이웃이 훨씬 뒤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나다와 가나다라를 비교하면 가나다라가 더 크죠. 왜냐하면 가나다라는 세 개인데 뒤에 라가 돼 있어서 라가 더 약간 더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들이 뭐 같은 열을 제일 많이 비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자열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많이 좀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문자열은 정수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그 출판 연도를 나타냈던 정수하고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정수는 같은 거냐? 실제로 같은 건데 쓰임새가 다를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파이썬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랭귀지는 파이썬 이렇게 되는데 랭귀지는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는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랭귀지라고 하는 변수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값을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컴퓨터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는 그냥 이게 이제 python이 각각 하나씩 글자씩 어떻게 순차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배열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각각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지금 요새는 파이썬 3를 사용하는데요. 파이썬 2를 잘 안 쓰고 파이썬 3를 사용하는데 파이썬 3에서는 이 하나의 크기가 무려 4바이트. 이 하나의 크기가 4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총 몇 바이트면은 32바이트. 이 하나가 이 P라고 하는 글자도 4바이트, Y도 4바이트. 32비트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 되겠다. 그러니까 24? 네, 그겁니다. 네, 제가 네네. 네, 의도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총 길이가 얼마냐면 24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6이잖아요. 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6이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것도 6이고,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24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영어를 시작하는 숫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라고 하는 변수에 세 번째 들어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엑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규정을 씁니다. 이게 좀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는 가끔 헷갈려요. 저는 늘 영어를 기준으로 쓰는데 스프레드시트 다룰 때는 일을 기준으로 씁니다. 엑셀 같은 거. 엑셀을 또는 뭐 아량글에서 나온 한셀 이런 거다 비슷한 거죠. 오늘 제가 시연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인데 다 이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네. 값이 없음을 나타낼 때는 널이나 또는 널 같은 걸로 표시합니다.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데 어, 어, 값이 없다는 거를 쓸 때는 비어 있는 것도 값이 없을 거고요. 근데 문자열이 비어 있는 문자열은 빈 문자열 붙여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값이 아예 없는 것과 빈 문자열이 있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숫자에는 0이나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예전에 보면은 막 이제 막 9999 이런 식으로 막 특정한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보통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값이 없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트하고 타임은 사실 다른 거고 두 개 합쳐서 데이트 타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데이트는 연, 월, 일 붙어 있고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계산해냅니다. 요일 정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제로 연월일 안에 요일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초와 타임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10분초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10분초를 생각하시면 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GMT 그러니까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어떤 생각 해보시냐면 미국에서 어떤 시간 정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시간을 저희한테 그대로 전송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 현지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12시간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실제로 시간 타임존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트 타임에 대한 연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같으면 2003년 10월 25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연을 꺼내기, 월을 꺼내기, 그 다음에 일을 꺼내기 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을 더 해볼까요? 하루 더하기, 30일 더하기, 그다음에 세 달 더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시간 사이의 차이, 그죠? 또는 날짜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크나 작자 뭐 이런 거 그죠? 그 시간의 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입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는 뭐냐면 그냥 합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엑셀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그냥 이 한 줄이 다 그냥 한 데이터. 전체가 데이터, 우리 전체가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주로 그냥 한 줄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였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그 스키마 ORD에서 구글 예시로 들었는데 이 중에 적과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개념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칼럼과 레코드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맨 위에 정의되어 있는 요 것들 저자, 서명, 발표자, 발표기관, 발표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속성들만 나열한 거기 때문에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클래스. 또는 예,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얘들은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거나 또는 레코드라고. 레코드랑 인스턴스랑 같은 거. 레코드란 말은 훨씬 더잘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인스턴스란 말은 약간 좀 어려운 용어니까 레코드. 그래서 오브젝트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다루는 거는 데이터 중에서도 오브젝트를 다루는 그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 이제 개발이 막 되게 익숙해져서 금방금방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맨 먼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지금 다룰 데이터가 뭐지를 정하는 실제로 개발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늘 그걸 정의를 하실 거라서 이 개념을 되게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이 칼럼들은 이건 속성이고 칼럼들은 속성이고 그다음 이 각각은 레코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코딩이라는 개념을 좀 이것도 만들고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는 제가 글자도 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글자도 정수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실제로 65라는 숫자는 65세를 의미하거나 65년도를 1965년 65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특정하게 문자 A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타이핑해서 A라고 대문자 A를 딱 치는 순간 65,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A를 딱 치는 순간 내부적으로 65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돼서 파일에 65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그러니까 A, B, C 그러면 65 하나 있고 66 있고 67 있고 당연히 B가 그 다음이겠죠. 이 다음. 자, 0은 48이에요. 48이 0이에요. 그럼 1은 40, 50은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치는 모든 글자는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숫자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건 미국 사람들 정했겠죠. 그런 지금 좋은 질문 하시는데 그렇게 정하는 거가 예전에 혹시 아스키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스키,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65는 A, 48은 0. 그다음에 공백 문자기 우리 여기 스페이스 치잖아요. 공백은 32.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우리 엔터 치죠 이렇게. 엔터 치면 화면상으로 줄이 막 바뀌지만 실제로 파일에는 10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윈도우를 쓰시면 13하고 10이 동시에 들어가 있고요. 13하고 10이 동시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화면에 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다 숫자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넘어가서 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 제가 U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8비트 한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바이트 그러면은 8비트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한 바이트 그러면 8비트예요. 네. 컴퓨터에서 한 바이트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바이트가 크기예요, 크기예요. 한 바이트 8비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8비트가. 그리고 가장 작게 연산할 수 있는 단위이고요. 그래서 더 작게는 연산이 안 되고요. 그 작게는 그러니까 비트로도 연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정도 단위로 연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계산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다 현재 64비트예요. 여기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다 64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 하나의 값이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는 속성들을 포함한 큰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하나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 덩어리가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가장 그 작은 그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메모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 책상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면 책꽂이에 있는 책을 꺼내서 연필도 꺼내서 작업하고 다시 넣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꺼내서 책장을 넘긴다, 그다음에 뭐 찢는다, 뭐 이런 하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공간이 이제 일단 메모리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딘가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책상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메모리였는데 메모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까지 다뤘던 모든 그 값들, 타입들은 이 여기 하나의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덩어리가 보통 이제 64비트 컴퓨터는 8비트, 64비트는 이제 8바이트, 8바이트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아스키는 1바이트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글은 원체 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56개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이 방법을 고민을 한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몇 비트일까요? 이게 아, 이게 하나가 여기 하나가 이제 4비트입니다. 그래서 16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65,535개의 글자가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65,000개 정도의 영역에는 한글을 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코드가 이제 아스키 코드 말고 유니코드입니다. 이게 앞에 그래서 U자가 붙어 있는 게 유니코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AC00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it은 이제 이렇게 B7, A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숫자가 갑자기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 ABC가 나타나는 거는 뭘까요? 진수 개념이죠. 어떤 개념? 16진수다. 16진수로 표현하는 게 자, 이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네. 예. 이 숫자를 갖다 10으로 표현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차피 8비트니까 이걸 갖다 4비트씩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눠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4비트 단위로 표시를 하는 거죠. 4비트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간 다음에 A, B, C, D, E, F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15, 그다음에 A는 0, A는 10, A는 1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 각각이 헥사값입니다. 요거 이걸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그럼 히라카나는 일본의 히라카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정도 영역이 별로 크기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글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문자 같으면 중 이것도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전부 다 16비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 글자 하나가 4비트라고 표현했으니까 4비트가 4개 있으니까 16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AC00이라고 하는 영역에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AC00 AC01은 그래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AC04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에 이렇게 마치 저기 뭐냐 인쇄소에 있는 활자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 한글 자모가 실제로 보시면 아까 이제 소리 마디 실라브로 해가지고 더 나온 거는 이제 1172자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아마 72자에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모가 있습니다. 자모가 이제 그 훈민정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자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게 나와서 몇 개 빠졌네 해서 추가적으로 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후한정 한글 자모는 현대 한글 대단 말씀드렸는데 현대 한글 현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죠 한글 여기는 훈민정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모 B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보니까 여기서 한글 장어로 표현했는데 빠진 게 있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80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노마 한글 자모하고 그다음에 확장 자모 B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의 예시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반치음도 또 있고요. 네. 예전 훈민정음으로 표현 가능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코드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열립니다. 그러면 열리면 거기 가서 이제 논의를 해서 신청 절차가 있는데 신청 절차까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고요. 해가지고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니코드가 이제 5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제가 그 옛날에 옛날 서점에서 글자 없는 글자가 있으면 옛날에 성공 콘텐츠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한자 같은 거 없는 글자는 제가 한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근데 이제 사회에 더 발전해서 모르는 날은 더 좋을 텐데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보면 인생폰으로 하나 그래서 이제 편법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직이 또 있더라고요. 하고 있을 텐데요. 한글은 하여간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글 자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각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게 이 초성으로 쓰이는 기억과 정성으로 쓰이는 기억이 다르게 표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인코딩하는 건 다 이걸로 인코딩하는 게 반죽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자는 현재 요 정도 과학 얼마가 나올까요? 8만 20개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거기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운영하는데 가면 모든 한자를 다 검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니코드에 있는 것만 유니코드에 없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요거 이제 유니코드 요 한자를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유니코드 체계상에 순서대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마 좀 획수 위주로 아마 획수와 부수를 가지고서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없는 글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없는 글자를 하는 것들에 관련되는 게 이제 IBS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디오그래피 디스크립션 시퀀스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I가 있는 한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설명하는 그다음에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모양을 설명하는 문자로 번역을 합니다. 한자의 특성상 이제 그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락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2가지의 조합 패턴이 있더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5가지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버전에서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될 활동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S 글자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웁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글자는 그러니까 이 휴자는 이제 사람인과 그다음에 나무목의 조합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는 좌우로 이게 여기는 좌우로 나란히
배치하는 글자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먼저 주고, 그러면 여기에 두 개를 채워야죠. 1번, 2번 하고 채워야죠. 그죠? 우리가 함수에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채우면 이제 하나 되겠죠.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가능하죠, 실제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은 다시 위아래 나눠 있어. 그러면 그걸 굳이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들어간 부분 다시 위아래 떠나오면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중첩되게 계속 정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다 그냥 단선적인 것들만 예를 다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 병렬로 좌우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세 개,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위아래 세 개, 그다음에 둘러치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 둘,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12가지 형태의 둘러치는 방법들에 따라서 이제 그 한자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를 정의를 하면 이 글자는 실제로 유니코드에 존재하는 글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에 이런 글자를 정의해 놓은 거고 기존의 글자를 갖다가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컴퓨터가 알아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글자는 누군가가 별도로 표현을 하려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값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걸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미나게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게 이제 IRG라고 하는 그 워킹 그룹이 있어서 IRG라고 하는 데서 새롭게 이제 그 유니코드에 없는 글자들을 찾아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다음 유니코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한 5천 자가 되죠. 여기 보시면 0부터 한 5천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꽤 많은 글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더 합치면 대충 한 9천 자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 할 수도 이렇게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폰트 해가지고 폰트 1하고 폰트 2를 다운로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사실 폰트 다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면 벡터 그래픽이라고 그래서 늘려도 같이 커지는. 예. 그 사진을 막 확대하면 얼굴이 그냥 점점으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벡터 그래픽은 늘리면 같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폰트는 다 벡터 그래픽 폰트인데 일단 이 IRG에서는 폰트를 이 새롭게 정의한 글자들에 대한 폰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폰트를 사람이 일일이 다 원래 다 지금 뭐 안상 수채 이런 거 보시면 다 일일이 뭐 다 사람이 디자인을 하는데 얘는 기계가 알아서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리프 위키라고 하는 데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폰트가 있더라. 또는 플랑고딕이라고 하는 데서 플랑고딕에서 만든 폰트도 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리고 IRG가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없더라도 서로 안 되더라도 여기 있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지금 공부하다가 찾은 글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여기 있는 거는 컴퓨터 표현이 가능하다. 컴퓨터 표현이 가능하다. 저 폰트를 쓰면 예, 그림이 아니고 저 폰트를 넣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취미가 지금 열심히 사람으로 그냥 그 교감이나 뭐 이런 교감이나 한 30%는 없는 게 그대로 맞게 있어. 그냥 그게 있을 거 지금 얘기하는 이 사이트가 이 사이트가 다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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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이트가 아마 표준적인 사이트이고 글로벌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데로 넘겨도 호환이 가능한 곳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은 그 유니코드의 서브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니코드 쪽과 관련되는 건 한데 이게 한중일 같이 좀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그 주기적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2001년, 2021년께 올라와 있었고요. 2021년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 제가 샘플하는데 캡처를 한 건데 뭐 이거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 글 약간 오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류가 있는 건데 그냥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어, 사과 시선고 되나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나온 것 같고 이 글자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글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돼 있는 건 약간 다른 글자가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아까 보셨던 여기에서 보면 500번, 500번부터 이걸 클릭해서 제가 몇 번째를 클릭한 거니까요. 우연찮게 찾았는데 그냥 한국 고문에 나오고 있는 그 주소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이 부분 여기는 숫자값들이요. 이것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니코드가 없죠. 유니코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유니코드가 없이 얘는 아까 그 보았던 그 뭐죠? IDS 이 글자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상하 표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요 글자 다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글자 여, 가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글자, 유니코드는 없는 글자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얘는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야. 위에는 이거, 아래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한 글자예요. 이게 세 개가 한 덩어리로 그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그림은 얘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세 가지 덩어리가 한 글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지금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글자 하나가 우리 화면에 보면 하나씩이었는데 이거는 글자 세 개가 갑자기 그림 하나 딱 뭉쳐져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그 뭐 프랑스라든지 또는 독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위에 붙어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 실제로는 위첨자 표시랑 그다음에 A 표시랑 합쳐버려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다 일일이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여기 다른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면 볼. 한국. 이거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순조실록에, 순조실록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볼인가 봐요. 김여볼. 볼인가? 모르겠네요. 볼도 있고,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다. 위아래로 나눠졌는데 위에 고하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이제 아직 유니코드는 없지만 IDS라고 하는 책에 요 앞에 있는 요 IDS라는 책에서 등록했으니 혹여 발견하면 요 지금 등록된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다 쓰면 폰트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가능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정보 차원에서 제가 했고 제가 다 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데 이걸 다 그 이제 일일이 이 모양을 다 개별적으로 다 정의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새로운 입체자를 발견할 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이제 글리프 위키라는 데 가서 보면 등록하는 방법 절차가 다 있으니 거기다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폰트로도 만들어주더라. 글리프 위키에 들어있는 예시고요. 아까 글리프 위키랑 아까 IRG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고 글리프 위키에서 만들어져 있는 폰트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하나 글자를 추가한 다음에 만약에 한 10자를 추가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면 내가 만든 새로운 10개의 글자가 폰트로 탁 만들어져서 이제 그걸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일본에서 만든 것들이고요. 일본에서 만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셋이랑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문자 집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키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 누가 정했어요? 미국에서 정했어요. 아스키가 A가 이제 그 아메리카 스탠다드, AS가 이제 아메리카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GB231 같은 이 GB가 중국 이름이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코딩 체계는 뭐 GB231. 그다음에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으면 KSC560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예전에 혹시 지금은 안 쓰는데 완성형 한글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 아래 한글, 완성형 한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KSC560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행히도 윈도우는 아직도 CPU 작업이라고 하는 자체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엑셀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한글을 막 입력을 했는데 이게 잘 유니코드로 잘 안 넘어옵니다. 뭔가 막 깨지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혹여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실 분 양이면 윈도우에서도 유니코드로 데이터를 정의하고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호환성이 있거든요. 이게 CPU 구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949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한국의 국가 코드 웨이고 CP는 코드 페이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문자들을 한 덩어리로 다 모아놓은 것들 전체 집합을 갖다가 캐릭터 셋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캐릭터 셋이 있는데 이 캐릭터 셋은 아까 얘기했죠. 자, 아까 파이썬에서 한 글자는 4바이트. 4바이트는 A를 표시하는 거. 4바이트는 한. 그다음에 한자도 4바이트, 다 4바이트. 이제 A, B, C 이렇게 눈으로 볼 때 3글자밖에 아닌데 A 4글자, B 4글자, C 4글자, 12바이트가 사용되니까 약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A는 그냥 한 바이트로 하나로 쓰면 한 바이트 앞에 네 개 중에 네 바이트 중에서 세 개 다 0이거든요. 세 개 다 0으로 찍어졌으니까 하나만 써요. 그다음에 B도 세 개 다 걸고 하나만 써요. 그렇죠? 한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바이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어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4바이트를 쓰고 있지만 두 개만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2개를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한참 제가 보면은 세 바이트 쓰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하나를 빼고 3개만 써.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 하나를 읽고, 어떤 건 3개를 읽고, 어떤 건 4개를 읽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일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웹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웹페이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딱 페이지가 오고 뭐 어디서 또는 뭐 저기 이거에 대해 저기 경영 여기 학사 운영 사이트에서 정보가 날라올 텐데 그 정보가 날라오는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데이터 갖고 있으면 낭비니까 데이터가 올라올 때 최대한 압축적으로 또는 그 비용을 절감해가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파일에 저장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인코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영어로 쓰는 거는 일단 캐릭터 집합, 유니코드 이런 것들. 지금 한 유니코드만 아시면 돼. 문자 집합은 유니코드. 그 다음에 얘를 메모리라든지 또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 할 때는 인코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인코딩이라는 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곰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0은 맨 끝에 겁니다. 다 0이죠. F는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C는 A 1100. 그 다음에 A는 이제 100.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진수로 표현이 되는데 UTF-8은 뭐냐면 요 놈을 이게 총 16개잖아요. 16개인데 4개, 6개, 6개 이렇게 쪼개서 되잖아요. 한글의 경우는 4개, 한글이라기보다는 꽤 넓은 영역인데 일단 뭐 한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6개, 6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글 한자 한 글자가 실제로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면 세 글자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세 글자가 되죠. 예.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변환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른바 챗GPT 이런 데에서 굉장히 한글을 입력을 하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이유가 챗GPT에 들어가 있는 학습할 때는 주로 전부 다 영어하고 숫자만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한글 이런 것들 마찬가지 외국 그런 특수한 글자들은 학습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아예 학습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본셋에는 안 들어있어요. 기본셋이 한 3만 자에서 4만 자 사이거든요. 3만 자, 6만 자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가 아니고 그게 이제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영어 단어하고 숫자 이런 것들만 조합돼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한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GPT류도 한국에서 따로 학습시키는 게 훨씬 성능이 잘 나오는 거 하는데 그래서 한글 한 글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세 글자로 바꿔서 집어넣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가 만약에 문장이 길어지면 다 그래서 곱하기 하고 또 앞뒤로 뭐 넣고 해가지고 한글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쓰게 된다. 한글로 하게 됩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하나인데 한 단어가 I am 이렇게 하게 되면 요 I 하나, M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6개 들어간다는 거죠. 네,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바뀌겠는데 이거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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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 저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노래만 하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뭐 밝고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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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예, 선생님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나 예, 그렇게 예,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네, 네. 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은 네. 아 데이터는 아까 보시면 각각 하나가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사실 이 하나하나 데이터로 가치는 없어요. 데이터는 반드시 묶음이어야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한 글자니까 데이터라고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기획 가면 중국에는 화장실 한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데이터가 뭐 있거든요. 화장실 벤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가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있는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담을 거냐 하는 방법이 이제 자료 구조이고요. 자료 구조라는 개념도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넣었습니다. 자료 구조는 크게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냥 쭉 나열돼 있는. 그다음에 셋은 그냥 중복이 제거된 집합이 있는데 잘 안 쓰입니다. 생각보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맵. 맵은 사전하고 동일한. 맵 그러니까 뭐 지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그냥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정의한 그냥 자기들의 용어인데 이 용어는 그냥 지도라고 저기 그 사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건데 사전은 우리가 키 같은 게 있고 인덱스가 있고 막 찾아가지고 그죠. 찾아가지고 거기에 뭔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키와 값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가 이제 맵이다. 다시 한번 예를 실을 한번 보시면 그냥 뭐 도서 목록 게시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뭐 인터넷 같은 거 게시판은 조금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숫자가 있긴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은 어떤 게시판에 보면은 뭐 100번, 101번 해가지고 숫자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사전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은 대부분 빠른 검색을 위해서 키가 결국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학생 명부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학번이 키가 되고 그다음에 가로 학생의 번호가 튀어나오겠죠. 버스 노선도 버스 번호가 입력한 번호가 나오죠. 여기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키로 되는 것들을 갖다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사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주의할 거는 이렇게 그 담는 그릇이 다르면 쓰임새가 왜 다르게 쓰는지가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목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몇 번째 읽는 값인가를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얘는 그 첫 번째 100번째 거 줄을 세웠으면 세 번째 학생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따라 리스트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키 작은 순서로 큰 사람 나열해 순서를 바꿀 때 딱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끼워넣거나 또는 뺄 때 순서가 있으니까 몇 번째 빼, 몇 번째 봐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지금 맵이죠. 어떤 사람의 속성들을 이름, 나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와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얘는 주로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요 키를 가지고 딱 검색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여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대부분 다 키를 기반으로 해서 저장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다 목록입니다. 눈으로 볼 때 다 목록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시트로서 엑셀을 이제 그냥 보여드렸는데 요 데이터의 경우에 여기 맨 앞에 붙어 있는 번호 있죠. 1, 2, 3, 4, 5 이런 것들이 이제 키에 해당합니다. 1번 데이터. 그죠? 이런 데이터. 얘도 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왜냐면 홍길동이 9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나오니까 키가 되게 애매하죠. 생년월일도 당연히 365일 중에 어딘가 틀릴 수 있어요. 생년월일도 다르게 등록일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게 만약에 호텔에 있는 룸넘버라면 키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2014호에 뭐 이렇게 숙박한 사람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이 데이터가 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는 건 괜찮아요. 되게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키가 돼 있다는 거는 그대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얘를 키로 만들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고리즘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는 특정 알고리즘을 씁니다. 근데 알고리즘이랑 별게 아니고요. 데이터는 알고리즘이랑 별게 아니고 데이터에 담는 그릇에 따라 정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공학대에서 해주겠고 뭐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 근데 사실 이건 널리 알려지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얘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이미 다 밝혀졌고요. 그냥 우리가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한번 저기 강요청에서 갔더니 문과대 학생들 갖다 적어놓고 나서는 코칭 알고리즘 구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은 코칭 알고리즘 계산하려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시키냐 이분들은 코칭 어떻게 쓰는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강의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목적이 다르다. 지금 이분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활용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갖다 쓰는지만 알면 끝나는데 이걸 굳이 그걸 구현해서
소팅 알고리즘 구현하는 건 이미 다 밝혀졌지만, 네. 그래도 하여간 그 구현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 우리는 잘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어떤 공식 같은 건데 데이터에도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기본 이겁니다. 검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정렬을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제 엑셀에서 정렬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해보다가 나중에 좀 고도화시키고 싶으면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을 바꾼다거나 정렬 알고리즘이 생각하는 원리를 알아야지. 그런데 정렬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지금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큰지 작은지. 키가 큰 순서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또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찾아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 정렬 방법에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렇게 넣게 하는 거가 비교하기 위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할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그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다? 데이터들이 복수계로 많이 있으니까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거고 정렬과 분석이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게 알고리즘의 입력값이라고 하는 게 한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렬, 분석할 필요가 없죠.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정렬을 하는 데이터를 때문에 실제로 알고리즘은 전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 분석해보면 하나 아니고 무조건 두 개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때에 쓰는 기법들이다. 요거는 좀 넘어가는 게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보면요, 네, 요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제로 이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만들었는데 어, 데이터라 하는 것에는 생명 주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앱을 쓰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계시고 그렇죠. 유튜브를 갖다가 한 예시를 들면 유튜브 누군가 만들어요. 저희는 열심히 보죠. 오늘 만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잘못되면 고치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고치고 그다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워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CRUD가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보고 그다음에 수정 삭제되는 이 모든 것들이 늘상 일어난다. 근데 엑셀로 치고 얘기하면 그 한 줄이죠. 한 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가 지워졌다가 삭제됐다. 또 바뀌었다 하는 이 과정들이 늘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이 개념이 없이 데이터가 마치 한 번 있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이러면은 좀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앱은 단순해요. 그냥 누군가가 만든 거를 또 내가 만든 거를 보고 분석하고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군집백과가 그 다음에 가서 조회해보고 수정하고 탈퇴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고요.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제가 너무 천천히 했나 보네. 이거를 예,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가볼 거야 아니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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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으로 네. 질의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참석자들이 한 명씩 만나서 네, 네. 자리를 어떻게 뭐 해야 되지? 그걸 네. 그러면서 네. 알고 너무 풍부하니까 네. 찾아보면서 알게 나중에 커플하게 됐죠. 네네. 다음에 저희 아예 구체적으로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을 네. 여기서 또 지금 우리는 학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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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예. 아, 네, 네. 예, 그거는, 백장까지는 무료로 하는 수가 있는데, 네. 차라리 중화선수를 표현하고 아예 무리하게 일주일만 하고 뭐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그거 있나요? 뭐냐면 API도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API가 없었던 거로 API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냥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있다고 나왔는데요. 근데 약간 뭐 그렇게 뭐 그냥 잘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일일이 다 입력다 그 아까 함수라는 개념 설명했었잖아요. 제가 그냥 통자인데 여기다 그냥 값만 톡톡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결과물 화면에 보고 화면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하나씩 집어서 어딘가에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까 거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이제 뭐 하나씩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 데이터가 데이터인데 이걸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딱 넣기 편한 컴퓨터 안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아서 그냥 데이터를 넣었더니 데이터가 튀어나온다면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만약 예를 들면 그 워드 파일보다 더 좋게 워드 파일에 지금 약간 워드 파일도 결과적으로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는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그냥 바로 그 전 단계에 뭐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통 AP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좀 받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원이랑 요가 보고 센터로 한번 해서 계속하고 네, 네, 네. 네,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더 뭐 설명을 한번 연달아서 하거나 지난번에 이해 안 되셨던 것들 있으면 또 설명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간략하게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얘기는 간략하게 그냥 엑셀만 가지고서도 뭐 이렇게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이 데이터들의 이그 뭐냐면 값들이 잘못 입력돼서 그 값들을 이렇게 뭐 정규화한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클렌징하는 작업들이 꽤 많은 시간들을 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못 사람이니까 잘못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 원하지 않게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컴퓨터 입장에서 들어가야지 여기 딱딱 맞아 떨어지게 데이터가 들어가줘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다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튀는 데이터는 사실상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아마 취소의 필요성이고 그것만 아마 문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입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제가 설명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방법 어떤 여한 형태든지 간에 제가 한번 더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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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AI는 잘 모르지만
거의 안 되겠다. 네네. 프로그래머 AI 비슷한 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것만 알지 우리는 컨텐츠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선생님 선생님 만나는 거가 충분히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도 진짜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공부가 나오시고 이쪽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또 AI를 기술하는 데 대해서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사실 선생님 얘기하는 걸 하는 인데 네.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 네네. 다음에 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봤어야 되는데. 네네. 네. 일단은 뭐 다른 건 다 하여간 눈에 보이는 글자가 숫자가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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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이끌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이게 허락하지 않아서 예, 다음에 또 필요한 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또 파일을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이렇게 뭐 예, 일부러 뭐라 그러나 막 그냥 현학적인 많이 이렇게 막 두루뭉실한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 제 모두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입력을 하는 일, 또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통계를 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어지간한 거는 대부분 다 엑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것들이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가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엑셀만 잘 다루는 것으로도 충분히 엑셀만 잘 다룬다? 나는 그러니까 인문학자로서는 프로그래밍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성이라 전문적으로 그냥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냥 제가 막 엑셀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를 오류 없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이게 어, 유효성을 검증할 것인지, 그다음 검증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네. 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중앙고등이라는 올세한 대리들이 만드는 보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엑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네, 그런 것도 괜찮을까. 차라리 이제 그냥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 네, 혹시라도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법한 것들은 제가 네, 꼭지를 잡아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나름 그 아이디어스는 좀 유용했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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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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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공유 좀 됐고요.